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5.18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18 진상규명과 왜곡 처벌 등에 관한 법안들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슈퍼 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한 약속이지만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진상을 규명하고 더 이상의 왜곡과 폄훼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 조작 의혹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화답하듯 5.18 왜곡 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전두환 씨 등이 더 이상 거짓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약속처럼 21대 국회에서 왜곡 처벌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곡 처벌법이 헌법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 5.18이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최근 흐름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도 힘으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야당과의 합의 없이 법을 개정한다면 국민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진상조사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행처럼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는다면 법사위 문턱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야당보다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게 될 경우 5.18 특별법, 진상조사 특별법의 처리라든지 기타 지원과 관련된 여러 제도적인 이점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의지와 슈퍼여당의 약속으로 5.18 관련법 개정이 호기를 맞은 건 틀림없어 보이지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40주년 기념식에서 언급한 진실 고백과 용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5.18 40주년 기념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이같이 설명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남아공의 진실화해위는 인종차별 정책에 따른 국가 범죄와 인권 침해를 조사한 기구로 가해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인권 침해를 고백하는 조건으로 사면을 받았습니다. 80년 5월 광주의 참상은 전두환 세력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고 왜곡됐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광주 MBC에서 방송되는 5.18 40주년 특별 다큐멘터리에서 그 이름 없는 영웅들이 조명됩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푸른 눈의 목격자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영상 기록은 광주의 진실을 세계화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는 도쿄에 있던 힌츠페터 기자가 광주로 올 수 있었던 데는 기자적 직감 때문인 것으로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결정적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유신 정권 시절부터 한국 민주화 운동을 지원해왔던 독일인 폴 슈나이스 목사였습니다. I told them personally. Yeah. But with that information, I went to the ARD in Tokyo, German television. Right. And there the important person was not there, so I met some Hinz-Peter and others and so, and told them what is going on. 그리고 힌츠페터 기자의 광주 취재를 도왔던 또 한 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미국 평화봉사단원이었던 데이비드 돌린저 씨는 80년 5월 21일 금남로에서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지금껏 베일에 가려져 있던 80년 5월 26일 항쟁지도부의 마지막 외신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윤상원 대변인의 발언을 통역한 이도 바로 돌린저 씨였습니다. And at one point, in some of the conversations he said, "Look, I'm willing to give up my life if I know it can have impact and have Korea start to become a democracy." And that was part of the information that he was, we were giving to the foreign correspondents that, there are this group that are willing to die for what they believe in.
일본인 도미야마 다에코 화가가 5.18 직후 제작한 쓰러진 사람들을 위한 기도 연작 판화는 전 세계로 전파돼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상징물로 사용됐습니다. シュナイさんが日本にいましたから、シュナイさんがすぐこれをドイツ行ってこれにしたのね。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의 광주 봉쇄 계획은 이들 진실 전파자들의 헌신으로 무력화됐습니다. 광주를 위해 나선 전 세계 시민들의 국제적 연대 덕분에 광주는 고립됐을지언정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5차례 연기됐던 등교 개학이 내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됩니다. 광주 지역 고3 교실의 3분의 1이 과밀 학급인데요. 학생 간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지 걱정입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로 들어가는 입구는 한 곳뿐입니다. 발열 검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표시된 지점에서 2m 간격을 유지한 채 한 줄로 기다려야 합니다. 발열 검사에서도 37.5도 미만으로 측정되어야만 교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됩니다. 계단과 복도에서는 2m 거리를 유지한 채 일방 통행하거나 우측 통행을 해야 하고, 교실에서는 20명 내외의 학생들이 책상 간 거리를 최대한 떨어뜨린 시험 대형으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칸막이가 설치된 급식실에서는 지그재그 형태로 앉는 등 최대한 간격을 유지한 채 식사를 합니다.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교실을 배정을 했습니다. 우측 통행을 기본으로 해서 쌍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와 전남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등 학생 4만 2천 명의 등교 개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5차례의 연기 끝에 맞는 등교 개학이지만 코로나 감염 우려가 여전한 만큼 교육 현장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에도 학생 간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질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쉬는 시간 학생들을 일일이 통제하기가 쉽지 않고, 광주 지역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급의 30%가 30명 넘는 과밀 학급인 등 간격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실상 1m 이렇게 떼는 것이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특별실을 저희가 활용해서 교실을 대체하기도 하고요. 결국 학생들이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가 감염 예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유치원의 등교 개학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고3 등교 개학으로 드러날 방역망의 허점을 잘 찾아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습니다. 금융기업과 공공기관들도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돕기에 나섰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출판 인쇄업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멈추지 않으면서 가동률이 50%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사나 축제가 줄줄이 취소됐고, 유통업계의 마케팅도 축소되면서 포스터와 홍보물 제작이 예년보다 60% 이상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차에 들려온 광주은행의 판촉물 선결제는 가뭄의 담비와도 같았습니다. 엄청난 금액이랄지 이런 건 아닐지 모르더라도 저희한테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 배려를 해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감사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광주은행이 선결제에 사용한 예산은 1억 1천여만 원. 다음 달까지 2억 원을 목표로 본점 주변의 꽃집과 식당은 물론 각 지점 주변의 음식점에서도 선결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려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웃음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흥건설그룹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1억 1천여만 원에 회사 측이 5억 원을 추가해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성금은 근로복지기금에 편입돼 실직자와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과 생계안정 대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들, 특히나 실직한 근로자들 너무나 어려움을 알고 많지는 않지만 우리 중흥그룹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금한 돈입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에 편입이 돼서
그 일반 근로자들의 그 생활안정 자금에 저희들이 융자를 해드리고요.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기업들의 기부 행렬도 이어져 한정과 자회사는 급여 반납분 5억 9천여만 원을 전통시장에 전달했습니다. 또 농어촌공사는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3,400억 원의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중소상공인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주부터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시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 신청률은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낮 12시를 기준으로 60만 5천여 가구 가운데 43만 9천여 가구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했고 지금까지 2,807억 원이 시민들에게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현장 신청이 시작됐는데 행정복지센터에 준비된 선불형 상생카드가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화폐를 만드는 조폐공사에 전국 각지의 제작 의뢰가 밀려들면서 상생카드 수령이 다소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확진자의 검체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5개 검체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를 분리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가 유일하고 이번에 분리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을 연구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른봄 서남해안에서 출현하는 새조개는 어민들에게 수십억 원의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리는데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어장을 둘러싼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여수시 화양면의 A어촌계 어장에 새조개가 출몰한 건 지난 2018년 봄. 어민들은 그해 11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수익을 결산하는 어촌계 총회에선 고성에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촌계장이 조개를 시세보다 헐값에 넘겼다며 결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호를 좀 풀어달라고 이 어촌계 회의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회의 때마다 여러 가지 회의가 난상 토론이 되면서 회의가 항상 원만하게 끝난 적이 없어요. 불신만 더 계속 쌓여가는 것이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촌계 내에서는 각종 진정과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지붕농성에 어촌계장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로 받아쳤고 최근에는 새조개 횡령 진정서가 접수돼 해경의 수사까지 시작됐습니다. 해가지고 다 회의 끝나가지고 아무 다 이런저런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주민들 돈 다 나눠주고 회의하고 끝났는데. 올 3월에는 전남 광양만 인근의 모 어촌계에서도 새조개 채취 허가를 둘러싸고 말썽이 불거져 해경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어촌계에 비위를 신고해 새조개 채취 허가가 말소됐다며 폐류 유통업자가 어촌계장을 폭행한 겁니다. 2014년 전남 여수시 율촌면에서도 이웃 어촌계에만 새조개 채취 허가를 내줬다며 주민들의 집회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쫄깃한 식감으로 유명한 남해안 봄바다의 대표 별미 새조개. 고가에 팔로 걱정도 없는 이른바 돈조개가 나타나기만 하면 마을을 갈등으로 멍들게 하는 그야말로 바다의 로또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AI 인재 양성기관인 인공지능사관학교에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인공지능사관학교 첫 교육생 모집에 현재까지 383명이 지원해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교육생 모집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아직 열흘 이상 남아있는 시점인 만큼 지원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지원자의 절반 이상이 다른 지역 출신이라며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해 합격자의 절반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통해 교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광주 교육희망 네트워크와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 등은
내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공개 변론을 앞두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전교조 법외노조와는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노동 기본권에 관한 사건이라며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고 참교육 실천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영암 3호읍의 한 도로에서 49살 윤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